혹시 알고 계셨나요?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식용유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기름은 단순히 요리를 위한 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 혈관, 심지어 피부 건강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름을 선택할 때 대부분 선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혹은 가격 때문에 혹은 단순한 정보 부족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조용히 혈관을 염증시키며 병을 유발하는 나쁜 기름들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아마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만한 5번째 기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너무 이국적이라 대부분의 영양사들도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름입니다. 들으시면 당장 사러 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름의 왕,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올리브유라고 다 같은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버진 올리브유, 그리고 단순히 올리브유라고만 적힌 정제유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각각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가장 고급 품질을 자랑합니다. 낮은 온도, 섭씨 27도 이하에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첫 번째로 냉압착하여 짜낸 것으로 폴리페놀, 항산화제, 비타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건강 기름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이건 역시 화학약품 없이 짜내지만 올리브가 완전히 익지 않았거나 수확 후 늦게 가공한 경우가 많아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의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올리브유로 표기된 기름이 있는데 이건 정제된 올리브유에 소량의 버진 올리브유를 섞어 맛과 향을 낸 제품입니다. 문제는 정제 과정에서 고온과 화학 처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면서도 기름의 유익한 성분까지 대부분 손실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산도가 낮은 기름이 더 신맛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도는 자유지방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산도가 낮을수록 품질이 좋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산도가 0.8% 이하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수록 더욱 신선하고 좋은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용된 올리브가 신선하고 빠르게 가공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품질, 항산화 성분, 비타민 함량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연기점이 낮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타버린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볶거나 튀기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샐러드 드레싱이나 차가운 요리에 넣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면에 정제된 올리브유는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지만 영양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요리에 적합하면서도 건강한 기름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름은 바로 아마씨유입니다. 이 기름은 뇌와 혈관 건강에 있어 진정한 보물이라 할 수 있어요. 식물성 식품 중에서 오메가3이 가장 풍부한 기름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지방산으로 반드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이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마씨유는 빛과 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 조리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름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후무스나 비네그레트와 같은 차가운 요리에 첨가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하며 빛이 차단되는 어두운 병에 담겨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빛과 열에 쉽게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아마씨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에서 2작의 술 정도 섭취하시면 충분하며 그 이상의 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름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제 고향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팔타 오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최근 들어 아보카도 오일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와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며 특히 올레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 또한 풍부합니다.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기점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 온도는 약 250도까지 올라가며 이는 높은 온도의 조리, 즉 볶음이나 튀김과 같은 요리에도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기름이 쉽게 타지 않기 때문에 유해 물질의 발생도 줄어들고 건강에도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게다가 이 기름은 ADL이,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맛 또한 매우 부드럽고 중성이기 때문에 요리의 풍미를 해치지 않아 올리브유의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또한 빛에 약하므로 어두운 병에 담겨 판매되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기름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참기름 혹은 깨기름이라고 불리며 특히 아시아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오일입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점점 인정받고 있는 기름이에요. 참기름은 불포화 지방 외에도 리그난이라는 아주 특별한 항산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이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알려져 있으며 간 보호작용이나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기름의 연기점은 중간 정도로 약 210도에서 230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나 중간 온도에서의 조리에 적합하며 많은 사람들은 날 것 그대로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참기름은 건강을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름도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마 들어보신 적조차 없을 만큼 아주 이국적인 오일입니다. 바로 석류씨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석류 씨앗에서 직접 추출되며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푸닉산 또는 오메가5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푸닉산은 세포 보호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으며 혈관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일은 그 특성 덕분에 화장품 업계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피부를 젊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노화 방지 효과 덕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바로 열에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리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차가운 요리에만 활용하셔야 해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시거나 비네그레트, 후무스 등에 섞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이 오일이 가진 좋은 성분들이 모두 파괴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소개한 다른 기름들과 마찬가지로 이 오일 역시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혼합 오일이 아닌 100% 석류씨 오일인지도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오일들이 값싸게 만들기 위해 여러 기름을 섞어서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앞면에 적혀 있지만 실제로 성분표를 보면 정제유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진짜 엑스트라 버진은 아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기름과 혼합해서 팔리는 경우 우리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섭취했지만 오히려 혈관과 심장을 염증시키고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보너스로 6번째 오일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골레산 해바라기 씨유입니다. 일반적인 해바라기 씨유와는 다릅니다. 보통 해바라기 씨유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오메가6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반면 오메가3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처럼 불균형한 섭취는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과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해바라기 씨유는 매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지만 굴레산 해바라기 씨유는 다릅니다. 이 기름은 특별한 품종의 해바라기 씨에서 짜낸 것으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에 풍부한 올레산 함량이 높아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오메가6 함량도 낮기 때문에 염증 유발 위험도 적습니다. 이 오일은 맛도 중성이며 음식의 맛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점이 높아서 고온 요리에도 적합해요. 약 230도에서 240도 사이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볶음, 오븐 조리 또는 빠른 튀김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오일도 순수한 고올레산 해바라기 씨유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시중에서는 정제된 해바라기 씨유와 섞은 제품을 골레산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면에는 오메가9 함유 혹은 골레산이라고 적혀 있어도 성분표를 보면 여러 기름이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기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염증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름들이죠. 이 기름들은 여러분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건강을 해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놀라유, 옥수수유, 그리고 일반 해바라기 씨유가 있습니다. 이 기름들의 공통점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식단에는 오메가6이 지나치게 많고 반대로 오메가3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두 지방산이 체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적게 섭취하는 오메가3의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는 곧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그리고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들 기름은 대부분 정제 과정을 거치며 고온에 노출되고 화학적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은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화합물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기름들이 튀김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일반 해바라기 씨유로 튀김을 할 경우 기름이 매우 빠르게 타버리고 연기가 나며 그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물질들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기름을 선택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샐러드나 차가운 요리에 활용하세요. 아마시유.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생으로만 드세요. 참기름. 생으로도 좋고 중간 온도에서 빠르게 조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연기점이 높기 때문에 고온 조리에 적합하며 볶음이나 빠른 튀김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석류씨 오일.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절대 열을 가하지 말고 생으로만 드세요. 골레산 해바라기씨유. 고온 조리도 가능하며 비교적 안전한 튀김용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드리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튀김이라는 조리법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기름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허용의 범위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매일매일 튀김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은 어떤 기름을 사용하든 간에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이 올바른 기름을 선택하고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